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추가 건조에 대하여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무기 언론들이 시비를 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소리를 하는 주된 이유로 한국이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형 전투함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건조를 방해하려는 한국형 전투함은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한 배수량 만톤급 전투함 KTX-3 광개토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은 2000년대 최신 이지스함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네 번째 함정이자 첫 번째 성능 개량함인데요. 만재 톤수라는 거대한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국내 기술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지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며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함대공 도탄으로 듬뿍 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게 성능이 개량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은 등장하자마자 구식이 될 구형 함정에 불과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설계한 지 20년이나 지난 배를 도입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건조될 중국, 일본의 최신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요.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이어받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무기를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주장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강하다는 중국과 일본의 차세대 함정들은 실전에 배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 역시 무턱대고 최신 설계를 적용한 신형 전투함을 뽑았지만 잦은 오류로 양산도 못하고 기존 함정과 같은 설계의 군함으로 다시 건조를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군함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첨단이라는 명목 아래 최신 무기만 고집하면 오히려 국방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해군은 그저 20년 된 구형함을 개량하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중국과 일본의 주장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한국 해군이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KTX-3 광개토함이 얼마나 강력한 군함인지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KDS 구축함의 개량형인 광개토 구축함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기공식은 선박 건조용을 강제를 절단하는 착공식에 이어 강제를 이어 붙여 만든 첫 번째 블록을 선박 건조가 진행될 도크에 올려두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이후에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므로 함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 이후 KDX 광개토 구축함의 함이 진수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인데요. 당연히 이제 와서 배의 설계를 바꾸거나 탑재할 장비를 바꾸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구형 논란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이 논란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내의 일부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KTX 광개토함의 설계가 너무 부식이라 전력화와 동시에 노후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번 함정의 성능 스펙입니다. 사양이 업그레이드 전의 원본인 KDX-3 광개토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 역시 KDX-3 광개토함의 경우와 7,600톤 만재 1만 톤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SLQ-200 체계를 탑재한 당대의 최고의 이지스함이라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레이더 체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근거로 지목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것은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부터 요격까지
이지스 전투체계의 핵심 체계로 세계 최초의 이지스함과 후속함인 미국 대군의 알레이버크급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출력 저주파 주파수를 사용하며 450km가 넘는 탐지거리를 가지며 최대 900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11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는 4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이지스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2011년 진수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마이클 머핀까지 이 레이더를 달고 건조됐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입니다. 즉 2007년 세종대왕급의 함이 건조될 무렵까지는 정말 좋은 레이더가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스파이디는 구형이 됐습니다. 차세대 레이더인 스파이 이지스 레이더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올해 개발에 성공을 한 들어갈륨 소자 기반 레이더를 채택해 갈륨 비소를 사용하는 이전 세대의 레이더에 비해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RCS-000M1급의 스텔스기를 330km 밖에서 식별할 수 있게끔 진화한 뒤 KDX의 미래 개량 방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형 추진 체계 등을 도입할 것이라 KDX-3 관개토 암바치의 마지막 함이 2028년에 전력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1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국내 비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KDX-3 관개토함의 건조 목적과 미사일 무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KDX-3 관개토함을 건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K213급의 함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경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능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이지스 레이더 외에 이 모든 체계가 국산화를 통해 크게 개량됐습니다. 3차원 레이더가 LIG X1에서 제작한 신형 피스 레이더로 개량됐으며 소나돔이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 소나돔의 고성능에 국산 소나돔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세종대왕급 함정의 선체 고정 소화와 운용 방식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핵심이 되는 무장 역시 수는 줄이면서 전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총 128대에 달하던 수직발사관을 88대로 축소하는 대신 40세를 국산 수직발사관으로 대체했으며 그중 24세기 차세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직발사관 KVLS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거리 암속 미사일 수십 발보다 빠르고 강력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서너 발이 적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KDX-3 관개토 암파트의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가 탑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설계를 최대한 채용해 한 척당 건조 비용 상승을 크게 억제했습니다. KDX-3 관개토 암바치 세척의 가격은 총 4조 원입니다. 비슷한 체급인 일본의 마약급 두 척의 가격이 4조 원에 육박하며 후속함이 오히려 비싸다는 점을 따져보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우수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술에 뛰어들고 도전적인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마냥 좋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바로 전투함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과 도전 정신이 같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기술만 도입했다가는 당장 내 앞마당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신뢰성이 된 신기술은 부분적용하면서 기존의 안정된 기술을 더욱 개량해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줄